네, 좋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안 하시지? 선생님 수업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독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독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독도 하면은 딱 뭐가 떠올라요? 네, 우리 땅, 해우, 울릉도? 네, 맞아요. 여기 보면은 먼저 학습 목표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저희 오늘은 독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독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독도에서 일어나는 영토 분쟁에 대해서 이해하고 친구들이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 독도를 보면 독도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독도는 누구나 알다시피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예요. 이 섬은 이 큰 동도와 서도 외에 그 크고 작은 89개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고 총 면적은 약 18만 제곱미터예요. 독도는 울릉도의 동남쪽 87km 정도에 위치하고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이면은 눈으로도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가까워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있었던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고 지금까지 이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친구들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 노래 한번 아침부터 듣고 시작해볼까요? 울릉도 동남쪽으로 시작하죠. 이걸 틀어줄게요. 혹시 방금 이 소리 들렸어요? 동영상 소리가 안 들려요? 동영상 소리가 왜 안 들리지? 어... 지금도 안 들려요? 들려요? 이거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한번 자세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울릉군 울릉을 독도리 동경 131 북위 37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 연어알, 물새알, 해녀대, 약시 17만 평방미터 힌트가 안 맞아요? 오라나부나무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느리게 들려요? 아니면 가사가 느리게 들려요? 노래 빨라요?
일단 그러면 가사에 집중해서 봐주세요. 세종실록 지리지 50쪽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너희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 장군이 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었어요? 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들었던 동요인데도 아까 가사에 보면은 뭐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이런 가사에서도 이렇게 뭐 동남향 이런 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이런 가사는 이따가 선생님이랑 같이 보겠지만 독도의 역사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요인데도 이렇게 가사를 살펴보면 독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고요. 이게 바로 독도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런 독도의 지형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거예요. 독도는 해저 2000m 정도에서 용암이 굳어져서 형성된 화산섬이에요. 혹시 독도 말고 우리나라에 화산섬이 또 어디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어, 제주도 맞아요. 울릉도도 화산섬이에요. 네, 왜냐면 이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내일은 제주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도랑 제주도는 형성된 그 원인, 과정이 비슷한 섬이에요. 그래서 독도도 바다에서 용암이 솟아서 굳어져서 형성된 화산섬이에요. 독도는 약 460만 년 전부터 생성되기 시작했는데 270만 년 전에 바다 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바닷물이랑 빗물에 용암이 뜨거운 게 식으면서 지금의 이런 섬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어요. 독도는 근데 원래 이렇게 하나였는데 250만 년 전 바닷물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동도와 서도로 나누어졌는데 혹시 친구들 침식작용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침식작용? 침식작용은 아무도 기억이 안 나나요? 혜연이 간단하게 말하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침식작용은 퇴적이랑 반대로 퇴적은 쌓이는 거, 침식은 깎이는 거, 이렇게 보면은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원래 하나의 섬이었던 독도가 바닷물이 계속 이렇게 파도치고 이러면서 깎다 보니까 두 개의 섬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섬으로 나누어진 뒤에도 계속 비바람 불고 파도치고, 그래서 계속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이래서 한 210만 년 전에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네, 이런 독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화산섬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에요. 독도가 사실 울릉도랑 제주도보다는 작은데 울릉도와 비교하면 250만 년 전에 생성되었고 제주도와 비교하면 독도가 340만 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독도의 지형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방금 본 이 바다 위의 모습 있죠? 이 바다 위의 모습은 여기 보여요? 여기 이만큼 진짜 바다 위에 드러난 모습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보는 모습은 여기가 바다고 이 바다 밑에 이만큼의 독도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독도의 전체적인 높이는 한라산보다도 높아요. 한라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요. 독도는 한라산보다 더 높고 그리고 상부 직경 위에 그 넓이, 직경이 약 10km가 넘는 매우 거대한 화산체예요. 그리고 이 서도랑 동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 서도랑 동도 두 개의 섬 사이에
폭 110에서 160m, 그리고 길이 약 330m, 수심 5에서 10m의 해협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바다를 말하는 건데, 이 바다가 폭은 한 100 몇십 미터 정도고, 길이는 한 300m, 그리고 바다 깊이는 수심 5에서 10m 정도의 해협이 존재해요. 근데 수심이 5에서 10m 정도면 그렇게 바다가 엄청 깊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도에 비해서 서도는 이런 인근 바다에 수심이 좀 얕은 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어, 우리의 키가 잠기지 않는 정도로 얕은데, 동도는 해안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수심이 수백 미터에 이르러요. 우리 키가, 센티미터잖아요. 근데 1점 몇 미터인데, 그게 이제 수백 미터에 이르면은 엄청 깊은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서도 탄건봉이라는 곳의 주상절리예요. 혹시 주상절리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혹시 친구들 제주도 가본 적 있어요? 제주도에서 주상절리 본 적 있어요? 가본 친구들도 있고, 안 가본 친구들도 있고. 아, 주상절리는 본 적이 없어요? 주상절리는 그러면 내일 다시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걸로 하고, 이 주상절리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어, 기둥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게 주상절리의 특징인데 화산 지형이에요. 이렇게 화산섬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상절리가 생긴 건데, 이거는 독도도 화산섬이고 제주도도 화산섬이고 이래서 이런 화산 지형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내일도 제주도 주상절리 배울 건데 이 독도에도 이렇게 주상절리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면 되고, 이제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러고 독도를 뭐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왜 보존을 해야 하는지 독도가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처음으로 독도는 일단 영역적으로 가치가 높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독도 주변의 바다는 우리나라의 영해예요. 혹시 영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영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바다라는 소리죠.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구체적인 기준을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영토 주변의 바다에서 12해리인데 그 1해리는 1852m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 주변 바다에서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 그래서 독도 주변 바다는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독도는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 사회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인가 봐요. 배타적 경제 수역은 친구들도 들어봤지만 이 영해를 설정한 기준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 바다에서 영해를 제외한 바다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수산 자원, 그리고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 등 해양 자원을 우리가 개발하고 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바다가, 큰 바다가 태평양. 그래서 태평양을 향한 해상 전진 기지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데, 이거는 사회 시간에 아마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조경수역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조경수역. 조경수역은 안 들어봤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 같은데 바다에 이렇게 따뜻한 바닷물이 있고 찬 바닷물이 있어요. 따뜻한 바닷물이 난류, 그리고 찬 바닷물이 한류인데 이렇게 난류와 한류가 서로 만나면은 조경수역이라는 건 형성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 여기에 물고기 같은 게 엄청 많아요. 이 조경수역에서 이제 만약에 낚시를 하면 조경은 풀 깎는 거 아니에요? 풀 깎는 거
또 있을 수 있지만 그 조경수역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이 바닷물의 그 수역인데 여기서 정말 물고기도 풍부하고 이런 해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이 독도에서는 이 난류와 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을 형성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낚시를 하면 진짜 물고기가 엄청 잘 잡히는 그런 조경수역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높고 그리고 주변 바다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데 아마 이 자원은 이름이 되게 생소할 거예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지금 우리가 뭐 널리 쓰는 뭐 석유, 석탄 이런 자원이 아니고 미래에 우리가 석유나 석탄은 고갈되는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지금 쓰고 있는 자원을 대체해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미래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에너지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는 이런 면에서 또 경제적 가치가 높은 거고 또 최근에는 관광지로도 많이 가고 있어요. 혹시 선생님도 아직 안 가봤는데 울릉도에 여행을 가본 친구 있어요? 울릉도는 여행을 안 가봤나요? 음, 음. 아무래도 제주도보다는 울릉도는 많이 안 가죠. 선생님도 아직 안 가봤는데, 근데 울릉도나 독도도 요즘 관광지로 가는 사람들은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개발하고 이러면은 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또 돈을 벌 수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독도의 가치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환경적 가치예요. 아까 맨 처음에 여기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북도 전체, 그러니까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동물들도 살고 식물들도 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환경적으로 보호를 해야겠다 해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건데 이러한 환경적 가치가 그래서 뛰어나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화산지형 같은 거를 포함해서 해안지형의 뭐 해시계, 해식동굴 이런 지형 그리고 지질 경관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여기는 해저 화산의 진화 과정을 우리가 그 지형과 지질을 분석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게 진화가 되어 왔고 어떤 식으로 섬이 발전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독도는 이렇게 마지막 환경적, 생태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섬이에요. 자, 이제 이거는 마지막으로 독도는 우리 땅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요.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지만, 예를 들어 어디를 가서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 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어, 일단 처음에 우리가 고문헌과 고지도를 바탕으로 살펴볼게요. 역사 속에서 우리 땅 독도,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땅으로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게 옛날 그런 문서랑 옛날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454년에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울진현의 동쪽 바다에 있다. 여기서 우산이 독도, 그리고 무릉이 울릉도인데, 그래서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는 우산국이라고 칭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서에 이렇게 독도와 울릉도를 기록해 놓고 우리 땅으로 관리해 왔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1756년에는 강계고라는 문서에 일설에 우산, 여기서 말하는 우산은 독도예요.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나 여러 도지를 상고하면 두 섬이다. 하나는 외가 말하는 송도인데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이다. 그러니까 우산국도 독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외는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이때 독도를 송도라고 불렀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 우산국. 신라 때부터 독도로 우리가 복속되어 왔던 그 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여기 3번에 보면 18세기면 1700년대잖아요. 동국 대지도에 여기 이렇게 독도가 울릉도와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조선 영조 때 제작된 지도인데 울릉도와 독도가 이렇게 나란히 표현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 영토로 이때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겠죠. 그러고 1785년 삼국 접양지도라는 곳에서는 이거는 일본인 학자가 만든 지도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요 노란색이 우리나라 땅, 그리고 이 초록색이 일본 땅인데 여기 이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조선 색깔은 노란색인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색깔인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리고 울릉도에는 이 땅은 조선의 것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옛날 문서 그리고 옛날 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부터 이 독도를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 땅으로 생각해 왔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 역사 속에서 독도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게 글이 많아가지고, 뭐지 싶을 수 있는데, 그냥 이야기식으로 그냥 선생님이 가져왔거든요. 그냥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신라장군 이사부예요. 아까 독도는 우리 땅에서 이 사람 관련된 가사가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노래에서 신라장군 이사부, 뭐였죠? 그 다음 가사가? 지하에서 웃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요에도 이 사람이 등장할 정도로 독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 이사부 장군은 신라시대 때, 지증왕 때, 어, 강릉 있죠, 지금. 강릉 군주가 되어서 이 울릉도랑 독도를 병합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이사부 장군이 뭐 그 나라 사람들은 뭐 어리석고 사납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무 사자, 진짜 사자가 아니고 나무로 만든 사자를 엄청 많이 만들어서 배에 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산국, 그러니까 울릉도 독도에 가서, 우리가 너네가 항복 안 하면 이 맹수를 풀어놓아서 너네를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가짜 사자잖아요. 그리고 좀만 자세히 보면 진짜가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였는지 이 우산국 백성들이 두려워서 즉시 항복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어서 관리가 되어 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의 어부 안용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용복은 숙종 때에 울릉도에서 이렇게 막 낚시하고 물고기 잡고 이렇게 하던 중에 일본 어부들이랑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오키섬에 납치당하게 돼요. 이 오키섬은 독도랑 되게 가까운 일본의 섬인데 하여튼 이 오키섬까지 납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오키섬의 주인 오키도주는 이 안용복 이 사람들을 요 도토리성이라는 곳에 요 사람에게 보냈대요. 그러면 안용복은 이제 그 사람 앞에서 울릉도랑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다. 일본인들 들어오지 말게 해줘라. 그랬더니 이제 이 호키슈 테수라는 사람이 에도 막부에 보고를 했어요. 에도 막부는 어, 혹시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그 일본의 역사 중에서 계속 일본이 뭐 메이지 정부, 에도 막부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도쿄에 있는 주정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호키슈테수가 이걸 보고했더니 여기 울릉도만 되어 있지만 여기 독도도 함께 포함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울릉도랑 독도는 일본 땅 아니다라는 그런 글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용복이 이걸 들고 왔는데 3년 뒤에 또 가봤더니 얘네가 또 그 침범해가지고 울릉도에서 또 낚시하고 뭐 뱃놀이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 일본 땅 아니라고 문서까지 받았는데 이게 뭐냐? 이래서 즉시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울릉도는
우리 땅이다 이러면서 또 그 도토리번으로 건너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또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조선 땅이다. 일본인들이 들어오지 말게 해줘라. 그랬더니 도토리 번주는 두 섬이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상, 만일 다시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무겁게 처벌할 것이다. 라고 하여 이런 에도막부의 결정 사항을 전했대요.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이제 일본인들에게 울릉도 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시킨 결과고 그리고 이때 일을 계기로 그리고 근거로 일본 메이지 정부도 1877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고 조선 땅이다. 이렇게 그랬다는 걸 재확인했대요. 자, 그러고 마지막이에요. 독도 의용수비대와 홍순칠 대장.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 두 사람에 비해서는 비교적 제일 최신 분이죠. 홍순칠 대장님은 1929년 1월에 울릉도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분의 할아버지가 울릉도 재개척이 시작될 때 평생을 이주해서 울릉도를 위해서 몸을 바치셨고, 그리고 그래서 홍순칠은 어릴 때부터 독도는 울릉도에 속해 있는 섬이다라고 이렇게 배우면서 자랐대요. 그런데 이제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이제 군대 입대해서 함경북도까지 갔는데, 이제 부상을 입고 전역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1952년에 울릉도 경찰서 마당 한쪽에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라고 쓴 그게 놓여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 요즘 독도를 우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죠. 이 오키군 이거는 시마네현 오키군은 아까 독도랑 되게 가깝다는 그 오키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릉도 경찰서에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라고 갖다 놓은 것은 정확히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인들이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홍순칠 대장은 독도를 지키기로 결심해서 청년들을 이렇게 막 모아서 독도 의용 수비대라는 걸 조직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그냥 사비나 돈을 털어가지고 무기를 구입하고 1953년에 첫 독도에 상륙을 한 이후에 이렇게 독도 의용 수비대를 이끌면서 일본과 수차례 총격전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 땅이다. 이런 돌도 만들고 독도에 태극기도 걸었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 고난이 있었겠죠. 고생을 하고 독도를 수호한 이 사람의 활동은 오늘날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데에 되게 크게 공헌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사람은 즉 1966년 그리고 1996년 훈장도 받을 정도로 독도에 되게 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오늘 독도 무엇인지, 그리고 독도의 형성 과정은 어떻게 생긴 건지, 그리고 독도에는 어떤 지형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독도는 우리 땅인 이유, 고문원과 고지도에 나온 독도, 그리고 역사 속에서 독도를 지킨 사람들까지 보았는데, 이제 오늘 배운 내용 다 기억을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퀴즈 한번 해볼 건데, 혹시 친구들 카훗 해본 적 있어요? 카훗? 카훗 안 해봤어요? 카훗을 카훗을 안 해봤구나. 어, 여기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컴퓨터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둘 다 상관없이 그냥 아무 검색창에 이 카웃을 한번 쳐주세요. KAHUUT 이렇게 쳐주세요. 치고 들어왔으면은 들어왔다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카훗 요거.
들어왔나요? 아, 채팅. 알았어요. 채팅. 핸드폰으로 쳐도 되고, 컴퓨터로 쳐도 돼요. 응? 했어요? 다 들어왔나요? 들어온 친구들은 들어왔다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소영이 앞에 못지라는 거가 뭐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오면 플레이 보여요? 맞아요. 게임 핀을 이제 아직 선생님이 안 알려줬어요. 플레이를 누르거나 게임 핀 치는 화면 나왔나요? 게임 핀 치는 화면. 자, 그러면은 네, 게임 핀 치는 화면 나왔으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보여요? 8079136. 지금 막 들어왔어요. 학번 쓴 친구도 있고, 네, 조금만 닉네임 쳐도 돼요. 이게 자기를 알아볼 수만 있으면은 조금만 기다릴게요. 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쳐도 되고, 학번을 쳐도 되고, 아니면은, 혜원이 게임핀을 쳤는데, 뭐라고 떠요? 안 들어가진다고 떠요? 아, 혜니는 오류가 떠서 안 들어가져요? 나이 혹시 그 게임핀 안 뜨면 플레이 버튼 눌러볼래요? 게임핀이 안 떠요? 혹시 이렇게 플레이 버튼 눌렀어요? 이렇게 플레이 버튼? 카웃 검색하고, 6월 인 뜨면은 맞는 건데, 자기가 쓴 그 닉네임이 혹시 여기 채팅창에 보이는지 확인하겠어요? 이름 치라고 할 때 빨간색이어서 안 된대요? 음, 채팅에 한번 쳐줄게요. 혜원이 닉네임 혹시 뭘로 했어요? 채팅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닉네임을 못 치고 있어요?
안 들어가져요? 그러면 수민아 이게 그 채팅 위에 올려보면은 네이버에 카웃을 검색하고 플레이를 누르면 게임 핀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숫자를 입력을 하면 돼요. 혜원이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5분 남았는데 못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왜 그럴까? 음, 그러면 혹시 못 들어간 친구들, 이 선생님 화면은 보여요? 선생님 화면은 보여요? 이거? 지금? 친구들 들어온? 그러면은, 일단, 네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테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원래는 선생님이 내일 하려고 한 건데,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이 카웃 플레이 방법을 그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누르면은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안 들어온 친구들은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문제를 클릭하는 거예요. 다음 중 독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이제 보여요? 이렇게 문제 화면이? 답을 알 것 같은 친구들은 그냥 눌러주면 되고, 모르겠으면 일단 맞는 것 같은 거를 눌러보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대답이 막 올라가죠? 모양만 나와요? 모양만, 예, 이거를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보면은 제일 빨리 누른 친구가 봄이, 그리고 하은이, 빛나,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와요. 일단은, 그, 오늘은 보기만 하고, 오늘은 본 게임이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방법을 다시 올려줄게요. 자, 여기. 독도의 중요성과 가치.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정답이 뜨고, 이렇게 보면은 10930, 요거 누구예요? 이 친구가 올라왔고, 체린이, 그리고 10811, 이런 식으로 순위가 바뀌어요. 그러고 3번까지만 하고, 오늘은 일단 그만할게요. 독도 화산지형과 제주도 화산지형은 유사하다. 맞으면은 true, 아니면 false. 오, 이건 잘 맞췄어요. true.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채린이 1등, 10930 친구 2등, 지은이 3등, 가영이 4등, 지우 5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오늘은 연습식으로만 하고 답이 안 나왔어요. 왜 그러지?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이제 10시가 됐으니까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선생님이 모양 카트만
그럼 선생님이 이제 그 제대로 된 방법이랑 이런 거를 클래스룸에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거기에 댓글로 뭐가 제대로 안 됐는지 한 번만 달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법을 올릴 테니까 뭐가 안 됐는지 불편했던 점 하나씩만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은 10시니까 이제 수업 종료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나가도 좋아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